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년에 남편과 자식이 잘 되고 또 자식과 남편의 명예가 높아지는 시상편관 일위 기격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주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여러 가지 운이 있잖아요. 재물운이 있고 건강운이 있고 자식운, 배우자운, 명예운, 직업은 다양하게 운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말년에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과 또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 또 아니면 본인들 각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시상편관 일위 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지금 나이가 50대, 60대 이후가 됐든지 아니면 자식이나 남편의 앞으로의 운기, 말년 운기가 궁금하신 분은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제가 올려놓은 사주가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명예가 아니고 이제 재물복, 본격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복인데 이 재물의 운기가 좋은 사주, 비록 내 사주팔자에 편재 정제가 없지만 재물복이 좋다고 하는 재고 귀인 사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사주팔자에 편재 정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아주 이건 쉬워요. 몇 가지 일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재물복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복이 많고 창고에 재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갖고 태어난 사주인 재고기인 사주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라는 것은 재물의 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창고에 재물이 가득한데 그런데 우리가 창고에 재물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물의 창고가 꽉 자물쇠로 잠겨 있다. 그러면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즉 금고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꺼내 쓸 수 없다고 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겠죠.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재고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중에서 주로 태어난 날 일주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물의 고장지를 갖고 태어난 사주인데 재물의 고장지가 뭐냐? 지장간 속에 재물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재물의 운기는 주로 편재와 정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사주팔자에 이 정제와 편재가 없어도 태어난 날의 일주를 봤을 때 이 재물이 있는 사주인지 없는 사주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재고 귀인이라고 봅니다. 재물 창고 그런데 귀인이라는 의미는 그냥 기격사주란 의미예요. 귀인이 누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재물 창고가 가득해서 일단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을 만약에 격도 사주 여러 격이 있는데 격을 잘 이루고 또 파격이 안 되고 성격이 되어 있으면서 기세가 강하면 더욱 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봐야 좀 알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제국인 사주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일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이에요. 생일의 일지의 지장간을 보고 이 지장간 속에 숨어있는 재물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 속에 숨어 있다든지 땅을 파야 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창고에 가득 차 있지만 쓰지 못한다든지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운에서 와서 이것을 충파를 시켜야 됩니다. 충돌해서 파괴를 시켜서 그 재물의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그때 이 지장간 속에 있던 재물들이 튀어나온다. 그게 드러나서 그 시기에 재물의 운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난 날에
기운 생일을 일지라고 하는데 일지에 있을 때 가장 좋고 월지에 있으면 부모가 재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지에 있으면 자식이 재물이 많다,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은 내가 태어난 날에 일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고기인에는 어떤 일주가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주는 태어난 날의 생일입니다. 어떤 일주들이 재물의 창고에 가득 갖고 태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제고기인 일주라 해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뭐 사주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주에서 공부를 안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태어난 날이 갑과 을일날 태어나신 분은 이 아래 보시면 지금 노란색 바탕에 한자 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진이라고 하는데 갑진, 즉 그 용의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의 기운이 있다. 즉 갑과 을일은 진이고요. 병정은 술과 축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병술일날 태어나든지 정축일날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무기는 무진, 기축, 즉 무진일날 태어났다라든지 기축일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신은 경미라는 건 없어요. 경미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신미일날 태어나신 동그라미 친 신미일날 태어나신 분이 재물의 창고, 즉 재고 기인 날에 태어난 거고요. 임계는 임술일날, 개술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임술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그날 생일을 갖고 태어났으면 재물 창고를 잔뜩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을은 진, 을진 이건 뭐냐 그럼 을일날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이 진월이라든지 진시에 태어났으면 일단 그래도 재고 기인으로 본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날 갑진일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기선 태어난 날의 일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을진 일주가 없어서 그래요. 즉 그렇게 따지면 경미 일주도 없고 개술 일주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라든지 월에 만약에 진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경금 일주인데 미월이나 미시에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개수일간인데 술월이나 아니면 술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친 그것은 아래 보면 갑진, 또 경신 보면 신미, 또 임술 보면 임술 이렇게 됐을 때만이 재고기인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을지는 없기 때문에 태어난 날의 시간이라든지 달이 진월일 때 그때는 재고 기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재고 기인 일주는 아니다. 좀 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것은 사주의 기운을 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편재 정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갖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재물복이 있다. 그런데 갑을일 날은 진 자체가 또 편재 정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갑을일 날은 진이 있으면 그냥 재물복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세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올해가 25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지가 재고기인이 진술충미는 고장지기 때문에 다 창고를 나타내는데 이거와 충이 되는 해 예를 들어 갖고 술이라고 하면 24년 작년 갑진년에 재물의 창고가 열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정축일주라든지 기축일날 태어났다. 그럼 이런 분들은 27년 정민년이 왔을 때 충미 충살이 돼서 그때 열리는 겁니다. 일단 충이 돼야 땅에 지진이 일어나야 거기에 따라서 그 땅 속에 숨어있는 재물의 창고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천천히 다시 들으시면 아 내가 정축일날 태어난 사람은 27년이 재물복이 좋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기축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27년이 좋다. 그런데 이제 월도 해당이 돼요. 만약에 정축일주면 미월이면 양력으로 7월 달이잖아요. 기축일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갑진일주다. 그러면 수월이니까 가을이 되겠죠. 무진일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월. 그럼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진월이니까 양력 4월이 되겠네요. 이럴 때는 그 달은 재물의 운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인년생이 임술일날 이렇게 태어나면 제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고입니다. 고장지, 임술. 왜 그러냐면 이 술 중에 정화라는 화가 들어있어요. 이 화는 임수 입장에선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 중에 있는 이 재물인 정화를 꺼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물의 창고가 언제 열리느냐? 바로 여기 아래 보면 대운에 임진대운에 이 진대운이 들어오면 진술충이 돼서 결국 땅 속에 있는 보물이 쏟아져 나온다. 아니면 창고가 열린다.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임진대운에 온다든지 임진년 아니면 갑진년 뭐 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이 들어오면 이 술을 충파를 시켜 갖고 창고가 닫혀 있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재물의 기운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고기인 중에서 일주를 보면 갑진일주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말한 임술일주, 기축일주 이런 일주들이 있을 때 지지가 충이 되는 대운이나 충이 되는 연 아니면 충이 되는 그 달 이럴 때 재물복이 좋다. 좀 이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사주팔자에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언제 그러면 돈복이 들어온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지가 충이 됐을 때, 충이 돼서 그 창고가 열렸을 때 그때 돈복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내 사주팔자에 편재 정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복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요. 이 제국이는 돈복은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최대한 좀 시간을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재물의 기운, 재고 기인에 대해서 또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